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사도 돈 버는 서울 아파트 시리즈 금천구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금천구 내에서도 입지 차이에 따라서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물론이고 미래 가치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역시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숨어있는 아파트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천구는 크게 3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입니다. 금천구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에는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육성 차원에서 꾸준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평균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독산동의 공군부대와 우시장 등은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었는데요. 공군부대는 이전이 확정됐고 우시장 역시 인근 정비사업으로 개선이 되면서 주거시설과 IT 일자리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로 변모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천구에서 주목할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금천구에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개발 호재는 단연 신안산선입니다. 금천구는 과거부터 1호선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전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훨씬 많고 이들 지역은 5년 전부터 시작된 서울의 장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철저하게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신설역인 시흥사거리역과 신독산역이 금천구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수혜 범위를 넓히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신안산선 신독산역 일대를 가산 디지털 단지의 지역 생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은 물론이고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주변에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도 계획 중이고 재건축 사업성을 갖춘 단지들이 많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했던 공업지대가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금천구에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2곳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비슷한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아파트로 가산 두산위버 아파트를 골라봤습니다.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총 1495세대 18개 동이고요. 1500세대 정도의 크기 단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모지만 금천구 내에서는 1000세대가 넘는 단지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희소가치가 있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구성 세대 면적도 재건축 사업성을 해칠 만한 소형 평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보세요.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288%인데 288%면 사실 좀 애매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구루고 편에서도 언급해드린 바 있는데 현재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용도지역은 일반 아파트를 짓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100%가 더 허용이 되고 이것을 실제 용적률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288%지만 실제 평범한 아파트와 비교하면 대략 100%대 후반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0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준공으로 아직 재건축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 아파트는 금천구에서 차세대 재건축 아파트로 큰 주목을 받을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좋습니다. 비록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안산선 신설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뒤쪽으로는 기존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서울 내 다른 지역이나 경기 남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뒤쪽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역시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불과 10분여 만에 여의도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2호선 환승으로 강남으로의 접근성 또한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도 있어서 생활 편의까지 돕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금천구 대부분의 지역이 학군이나 녹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사업성과 교통여건 개선 차원에서 미래가치를 보시면 좋은 아파트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아파트로 시흥목련 아파트를 골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도 여유있고 구성세대 면적도 좋지만 반대로 세대수도 적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아파트를 추천드리느냐? 이 아파트는 기존 1호선 금천구청역 초역세권에 속하고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시흥사거리역과도 역시 초역세권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도 교통이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가치가 높은 신안산선의 초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2개 노선의 초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아파트처럼 풍부한 일자리가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을 이용한 여의도 접근성도 좋습니다.
오히려 교통 여건에서만큼은 앞서 소개해드린 아파트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더욱이 이 아파트 주변에는 금천구의 대장주와 금천구에서 몇 안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대규모 개발로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 주변 소규모 단지까지 꾸준한 갭 메우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축 대단지로 금천구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필두로 무지개 아파트와 건영 1차가 재건축을 마무리하면 주변 환경은 교통개발 호재와 함께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이 됩니다. 비록 아파트 자체의 사업성은 없지만 적은 자금으로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꾸준히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천구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께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금천구에서 아파트를 보실 때는 신안산선 라인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눠서 평가하시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파트는 모두 빨간 화살표 영역에 속해 있고, 반대로 남색 영역에 속하는 아파트는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더라도 획기적인 다른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신안산선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성이 있거나 꾸준히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단지가 좋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보시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스스로 찾아보셔도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